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첫 번째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첫 번째 챕터 인간행동 발달과 사회복지 부분 보실 텐데요. 자, 우리 이 시간 공부하기 전에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이 과목의 개요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큰 틀을 먼저 잡아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자, 사회복지 실천의 유일한 대상은 누굽니까? 예,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인간을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한 내용, 그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사회복사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활동의 유일한 대상으로서 인간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인간행동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자, 사람마다 모든 인간들은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는 행동 양식이 모두 다 어떻습니까? 예, 틀립니다. 그렇죠? 모두 다 틀리죠.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슬퍼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쁘고 또 즐겁게 이렇게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조건과 상황마다 인간의 행동은 전부 천차만별이다. 여러분, 그 천차만별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 라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격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뭐가 틀리다? 예, 성격이 틀리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즉, 한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우린 성격이라고 하는 요인을 얘기하는데 그 성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질까? 성격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얘기, 그것을 우리는 성격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개별화된 인간, 다양한 인간의 개체별 그 속성을 증거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격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격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첫 번째 큰 덩어리는 성격 이론입니다. 자, 성격 이론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자,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정신 역동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정신 역동 이론. 이걸 우리가 제1의 심리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 그 다음에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 이론, 그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인간 성격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개별화되고 어떻게 이렇게 다 틀릴 수밖에 없는가, 다 차이가 나는가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2의 심리학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자, 행동주의 이론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행동주의 이론의 그 리더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 스키너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이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심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론? 인본주의 이론이라고 해요. 자, 이제 이후에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정신역동 이론이나 또는 행동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 단점이 뭐였냐면은 인간 본질의 선함과 인간 본질의 기능성, 즉 좋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성격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정신역동이나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을 사실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인데, 반면에 인본주의는 무엇이냐? 아니다. 심리학의 본질은, 그리고 심리학의 방향은,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다? 인간을 선하고 기능적이고 본질적으로 참 좋은 존재다라고 이해하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우리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의
현상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두 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게 성격 이론의 종류가 뭐가 있다? 정신역동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두 번째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두 번째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격 이론이 개인별 성격이, 인간의 성격이 개인별화, 개별화 다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발달 이론의 초점은 무엇이냐? 발달 이론의 초점은 인간 발달의 보편성에다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보편성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사람은 다 틀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발달해져 간다. 즉 나아간다. 생애 과정 중에 진행되어져 간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발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달 이론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하시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걸 태내기 또는 태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이 돼서, 즉 노인이 되어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생의 보편적인 과정, 한 사람이라면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경험하고 겪어야 될 이런 보편적인 이런 프로세스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이론 뭐라고요?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성격 이론, 그리고 두 번째 발달 이론. 성격 이론에서는 각각의 심리학자들의 이론들을 공부하게 될 건데, 그 심리학 이론들은 뭐가 있다? 정신역동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 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발달 이론은 뭐다? 보편적인 인간의 발달 과정, 보편적인 인간의 생의 발달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노년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요 온 과정에 대해서 우린 공부함으로써 뭐를 이해할 수 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마친다. 자, 또 한 가지 보면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었어요. 여러분, 자, 사회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 자, 한 인간의 성격 또는 이런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 계속 하시겠지만, 자, 유전이라고 하는 요인과 그리고 자, 환경, 우리 환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사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유전과 환경,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전과 환경.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맨날 나와요. 자, 유전이라는 것은 인간 변화 또는 발달에 있어서의 내적 요인이죠. 내 몸 안에 있는 이 DNA나 RNA에 의해서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런 요인을 우리는 유전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환경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있으면 인간의 외부에서, 즉 바깥에서 들어오는 영향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내적 요인과 이런 외적 요인들의 어떤 복합을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한 인간은 어떻게 성격이나 또는 생애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한 인간한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 인간이 있다면, 문제가 있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깥에 있는 이 사회복지사는 뭔가요? 유전입니까? 환경입니까? 이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사는 분명히 환경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하는 사회복지 실천 행위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문제나 또는 역기능적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적 요인, 즉 환경에 해당되겠죠. 자, 다시 한번 쉽게 더 얘기한다면, 이런 관점을 갖고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환경 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사회복지사 자신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정확히 얘기해서 환경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자, 우리는 앞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인간은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 환경 속의 인간. 즉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한 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받고 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인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뒤에 이렇게 꼬리말처럼 붙었느냐? 자, 환경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봐라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이론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체계 이론. 다시 한번 무슨 이론? 체계 이론. 자, 머릿속 꼭 기억합시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덩어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성격 이론 한 덩어리, 심리학 이야기. 됐나요? 많은 학자들의 심리학 이야기. 자, 두 번째 덩어리 뭡니까? 발달 이론 덩어리. 자, 내용이 뭡니까? 태아기서부터 노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사람의 풀코스, 즉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는가까지의 얘기. 자, 공부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환경 속의 인간, 환경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한다?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크게 몇 덩어리?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머릿속에 이걸 담고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인간 발달 일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잠깐 교재 보세요. 자, 시험 문제에 이 발달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요 근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십시오. 볼게요. 인간 발달은 전인적 측면. 자, 전인적이라는 말이 뭔가요? 전인, 사람의 전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잘라서 신체적인 것 따로, 그 다음에 인지적인 것 따로, 심리적인 것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인 모든 부분이 융합하여서 한꺼번에 발달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즉 밑줄 긋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적 발달을 말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양상 과정.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단순히 신체적 기능과 구조의 성장 발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쫙 긋습니다. 상승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도 어떻게? 자, 발달에 들어간다. 여러분 상승적 변화와 하강적 변화라는 말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자,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 살아가다 보면은 자,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각각 몸의 기능들이 발달되어지는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유아기를 거치고 그리고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어떻게 우리 신체와 그리고 우리 인지와 우리 심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상승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느 고점에 이르르면 보통 이 고점을 우린 중년기라고 얘기를 하죠. 중년기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신체적 기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인지적 능력도 상실되어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신체적으로 근육의 양도 줄어들고 그래서 운동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자, 암기력, 즉 기억력도 어떻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인지적 능력도 점점 퇴행되어져 가죠,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가 하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상승적인 부분만 발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승적인 부분도 인간의 발달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강적인 부분들, 즉 퇴행되어지고 나빠지는 것도 우린 발달이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 봐요. 두 번째 발달이론 등장했잖아요. 그죠? 발달이론에서 어떻게 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생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발달이론이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관점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상승적이거나 하강적인 것들 모두 다 어떻게 발달이라고 얘기하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상승적 변화는 출생 후부터 청년기 혹은 성인 초기까지 신체 크기가 커지고 기능도 원활해지고 즉 좋아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강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 상승적 변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성인 초기 혹은 그 이후 보통 중년기죠. 점차 신체적 기능 약해지고 심리적 기능이 위축되고 인지적 능력도 상실되어지는 시점을 우리는 하강적 발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발달이다. 우리 발달하면 좋아지는 것만 갖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인간 발달의 기본 존재 등장합니다. 인간은 뭘로 이해해야 돼? 전체적인 존재로 이해해야 된다. 앞에서
전인적 존재 설명드렸었어요. 자, 인간 발달의 과정은 자, 전생애적으로 이해된다. 자, 상승적, 하강적 발달 기억하시죠? 인간의 삶은 시간에 따라 지속성과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그렇죠? 자, 지속적으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발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지속의 근거에서 어떻게 발달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변화잖아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발달과 행동은 그에 관련된 사항보다 인간관계의 맥락을 강조한다. 자, 기억하시고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볼게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재료이자 원재료인 인간이 사회복지 실천의 유일한 대상이라 그랬죠. 자, 더욱 행복한 삶의 과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된다. 너무나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겠죠. 뭔가요? 인간을 이해해야 사회복지 실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적 기능 향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총체로 보는 자, 밑줄 긋습니다. 자, 환경 속의 인간 지금 말씀드렸죠. 자, person in environment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관점이고 이 환경 속의 인간, 즉 환경과 사회에 대한 더 많은 관점, 그것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울 것이라고? 체계 이론을 공부할 것이라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즉 인간과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영역에 초점을 두고 양자 간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자,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밑줄 긋게요. 사정할 수 있다. 여러분, 사정이 뭐예요? 사정이. 비는 게 사정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2급 학교에서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론이라는 거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의 일반적 과정 여러분 어떻게 됐었습니까? 맨 처음에 뭐를 했었죠? 인테이크 했었죠?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 뭐 하죠, 여러분? 예, 최초 접수라는 걸 합니다. 자, 접수. 그 접수해서 접수 사정을 하죠. 인테이크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접수 사정이 끝나면은 뭐 합니까, 여러분? 예, 자료를 수집했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다 모읍니다. 아, 저 사람이 뭘 요구하고 있고, 저 사람의 나이는 뭐고, 고향은 뭐고, 뭘 하면 살아왔고, 그렇죠. 가계도도 그려보고, 생태도도 그려보고, 이런 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죠. 자료 수집이 끝난 다음에 무슨 단계에 이릅니까? 바로 이 사정 단계에 이르죠. 여러분, 어세스먼트라고 불려지죠. 자, 사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정. 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한 욕구가 무엇일까? 즉,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정이 끝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아, 이 사람 문제가 뭐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끝났으면 뭐 했어요, 여러분? 계약했었죠? 아,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당신에게 제공할 테니까 당신도 거기에서 동의해 주시고 당신의 역할도 이만큼입니다 라는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고지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 계약입니다. 그 계약이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제 개입이라고 하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예, 평가도 하고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종결하는 거죠. 마치는 거예요. 보통 종결한 다음에 평가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지겠죠. 사후 관리,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서비스 끝냈으니까 아예 너하고 끝! 이게 아니고, 자, 뭐 하는 겁니까? 이후에도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널, 인간을 존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너를 보살펴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게 사후 관리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런 일련의 사회복지 실천과, 요거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실천론 시간에 공부하실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이 전체 일련 과정 중에서 이 사정 부분에 사회복지 실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공부하는 이론적 지식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지만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성격 이론이 있었고 두 번째가 발달 이론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 발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정 부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뭐냐? 자, 사람은 생애 주기별로 어떤 문제와 어떤 욕구, 즉 발달 과정별로
각각의 욕구와 문제가 다 틀리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 기본적 틀,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예요. 아, 청소년기가 되면 얘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서 조금 뭔가요? 그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뭐 탈선이라고 하죠. 좀 이탈도 할 수 있고 질풍노도의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사는 인행사를 공부함으로써, 이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미리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그것이 그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의 욕구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사회복사는 추측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뭐냐면 이 발달 이론에 관한 공부와 연구는 이 사정 분야에 크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다시 얘기한다면 사회복사는 사정을 잘하기 위해서, 즉 문제 욕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을 잘 공부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이 발달 이론에 관한 공부를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전문적인 사정과 그 사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인간 발달의 분야 및 원리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간 발달의 분야 보시면은 뭐 전생애 동안 쭉 나와 있는데 뭐 별 얘기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인간 발달의 원리예요. 여기다가 별표를, 자, 1000만 개를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000만 개 그릴 때까지 저는 수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저 가리봉동 사시는 우리 김 선생님, 가리봉동 사시는 김 선생님 말 안 듣고 계세요. 자, 이 인간 발달의 원리는 이제까지 시험에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시험에 반드시 나올 부분이 바로 이 원리 부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인간 발달에는 기본적 원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통적인 성격, 공통적인 현상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자, 보면 인간 발달의 원리, 자,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자, 그런데 특히 발달은 개인의 속도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으나, 자, 밑줄 긋습니다. 순서는 일정하다. 즉 밑줄 쭉 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 운동에서 세분화된 특수 운동으로, 요게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 요게, 자,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위에서 아래로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만, 잘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상부에서 어떻게 하부로, 다시 어떻게 상부에서 하부로. 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머리통이 이만하게 크게 태어납니다. 제 머리통 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상부, 자, 큰 머리통을 갖고 태어났다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보다 어떻게 몸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서 전체적으로 보았었을 때 이 머리가 차지하는 전체 용적이 몸에서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상부에서 어떻게 하부로 발달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전체 운동에서 어떻게, 전체 운동에서 특수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전체 운동에서 뭐라고? 특수운동. 자, 전체 운동이란 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합니까? 몸을 가지고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몸 전체를 가지고서 운동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특수운동 또는 세부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기능이 발달되어지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렇죠? 팔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이고, 손가락의 감각 기능을 가지고서 어떻게 무엇인가를 만지고 느끼고 체험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처음에는 온몸 전체가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상태, 세부적 운동 또는 특수운동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발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시험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요걸 뒤집어 놓습니다. 특수운동에서 전체운동으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 다시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한다. 뭐라고요, 여러분? 중심에서 말초. 자,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기관이 뭡니까? 장기예요, 장기. 호흡기관과 폐와 심장을 가지고서, 즉 호흡기관과 그 다음에 소화기관, 그러니까 기타 내장기관을 갖고서 태어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팔다리는 가늘고 이 배만 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중심 부위입니다.
중심부에. 그러다가 이 아이가 점점점 커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말초, 즉 신경들이 발달하게 되고 근육들이 발달해 나가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렇죠. 발가락을 움직이고 눈, 얼굴에 있는 표정을 조정할 수 있는 얼굴 근육 등이나 또는 신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상부에서 하부,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중심에서 말초, 이 세 가지 시험 문제 꼭 나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와요. 자, 두 번째를 보니까 지속적인 과정이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는 용어 등장합니다. 즉 쉬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보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전생에 걸쳐서 상승적, 하강적,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세 번째 보시니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별표 100만 개 치셔야 됩니다. 맨날 시험에 나와요. 유전 따로 환경 따로가 아니에요. 아까 유전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발달 요인 중에서 내적 요인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자, 환경이란 건 뭡니까? 발달 요인 중에서 외적 요인이었었죠. 그래서 환경이란 말과 동일어가 뭐라고? 예, 환경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아하, 사회랑 똑같은 말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즉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는 환경이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환경 또한 아동이 지닌 유전인자의 본질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플러스 원 보니까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나와 있죠. 뭐 이건 편안하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네 번째 보면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보면 발달에는 보편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그렇죠.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자, 순서는 있는데, 자, 속도와 양상은 어떻게, 아이들마다 다 틀리다. 그래서 어떤 아동은 1세부터 어떻게 배변 통제가 가능하고, 어떤 아동은 4살이 되어서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는 거의 동일한데 반해서 그 속도는 어떻게 차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 바로 그게 개인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분화와 통합의 과정. 자, 이 말도 중요합니다.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분화는 분열이 아닌 전체로 통합되는 과정. 지금 무슨 소리냐면 분화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자, 점성 원리. 자, 심리사회적 자아 발달은 심리사회적 자아 발달은 점성 원리를 기초로 한다. 자, 이 점성 원리 하면은요. 이 뒤에 가서 공부하실 성격 이론가 중에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점성 원리를 주장했어요. 자, 점성 원리는 바로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이룰 성자입니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뭐냐?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쇠퇴되면서 이미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요소들이 결합, 재결합하여 새로운 구조를 갖는다. 이처럼 심리사회적 성장도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체계적으로 관련되면서 연속적으로 발달한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점성 원리 핵심 뭐냐면 자, 태어나서 영아기를 거쳐야 아동기가 되겠죠. 태어나자부터 아동기 돼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부터 청소년기가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아동기를 거치고 나야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되겠죠.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즉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점성 원리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청소년기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발달의 그런 연속성과 발달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얘기가 바로 이 점성 원리라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뒤에 가서 에릭슨 하면서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뭐 점성 원리가 기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봅시다. 이게 플러스 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점성 원리는 이전 발달을 토대로 다음 발달의 단계를 이루는 단계마다 이전 단계 발달이 잘 형성돼야 다음 단계 발달이 진행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 얘기죠. 뭐냐? 자, 영아기를 잘 보내야 유아기를 가고, 유아기를 거쳐야 아동기에 가고, 아동기를 거쳐야 뭐가 갑니까? 청소년기를 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기초성의 원리라고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플러스 원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기초성의 원리도 무엇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발달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뭐라고? 기초성의 원리도 발달 원리 가운데 하나다.
머릿속에 꼭꼭 담아두세요. 자, 보면 기초성은 뭐냐면 모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보통 6세 미만의 발달이 인간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3살 때 만들어진 버릇이 평생에 그 버릇이 지속이 된다는 그런 속담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초성은 만 6세 이전에 성격의 기본 틀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교육 환경과 인성 교육이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되어서 평생을 좌우한다. 그게 기초성입니다. 점성 원리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틀리죠. 다시 기초성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야 돼?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리티컬 피어리어드라고 불려지는 결정적 시기에 관한 얘기. 자, 프로이트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정한 시기에 특정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못하면 결손이 오게 되고, 그 결손은 새로운 결손을 낳아 누적되기 때문에 어릴 때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자, 이 결정적 시기는 기초성의 원리에 근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됐죠? 자, 발달의 관련성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아동 발달의 원리, 적기성, 기초성, 불가역성, 누적성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적기성은 어떤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데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다. 지금 말씀드렸죠. 기초성 6살 미만에 6살 안 됐었을 때 발달이 평생을 좌우한다. 자, 불가역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죠.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달이 잘못되면 후기에 충분한 보상이나 보충이 되더라도 수정 보완되지 않는다. 지금 잘못되면 거꾸로 돌아가지를 못한다. 이 얘기고요. 누적성이라는 것은 유아의 성장 발달에 어떤 결손이 생기면 결손은 다음 시기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며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다음 단계에서 더욱 잘못된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누적성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발달의 유사 개념부터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수업인데 어떻게 들을만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꿈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그리고 바람이 있어서 이 공부 시작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과 목표와 바람을 응원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꼭 이루시자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